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이분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환자 치료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분들, 그중에서도 이 간호사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준비한 3부에서는요.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인식과 변화 노력을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현기 간호본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는데요. 대한간호협회 보수 교육 강사, 병원 간호사회 CS 전문 강사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서울시 간호사회 편집위원,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촉 강사로 활동하시는 등 일선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귀담아 들으시면서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 세션 진행을 맡은 간호본부장 서현기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을 보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개원 50주년을 맞은 경희의료원의 구성원으로서도 자긍심을 갖습니다. 임상 현장은 매 순간이 어렵고 힘듭니다. 환자 치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면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하루하루를 이겨내지요. 그때마다 다시 새로운 의지와 희망을 갖고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의료진 스스로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변화 간호 세션을 시작하면서 우선 경희의료원의 초대 본부장을 하신 최상순 학장을 모시고 경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이란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50년을 지나왔구나. 까마득한 옛날 같거든요. 그래서 꼭 타임머신을 타고서 5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게 되고, 옛날에 개원초에 그냥 병원을 막 누비고 뛰어다니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땅을 파고 씨를 심은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막 자라갖고 결실을 맺고 그런 걸 보니까 흐뭇하고 어디 가서도 자랑스러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거는 그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고, 그 다음에 잘못해도 젊어서 경험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들 해줄 거고 다 밀어줄 테니까 하라는 말씀에 그냥 기대해서 시작을 멋모르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집이 아니고 바로 우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오늘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간호사가 여기저기서 모여왔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이 없었어요. 경희의 간호라는 게. 그래서 그걸 묶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육과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연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1회 연구 발표회, 그래서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병원에서 지나면서 어려웠던 점, 해결하고 싶은 점이 뭔지 찾아보라.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는 동선 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행정직에게 연결이 되니까 나중에 그걸 고칠 수가 있게 됐어요. 병원의 구조 같은 것도 바꾼 게 있는데 산부인과 병동에, 그러니까 산부들이 들어가는 병동에 부만 대기실 옆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데까지 가려면 이 산모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 파트가 없는 한 의사들은 그걸 못 느끼죠. 의사들은 각 영역에서 최초의 모약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침술 마취를 그게 될까 했는데 실제 하는 걸 저도 보면서 야, 저게 신기하구나 그러면서 좀 잘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전국으로 알려진 것이 그 접합술로 많이 알려졌죠. 그런가 하면 뭐 모든 파트가 다 그렇게 최초다 이러니까 우리도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경유이론의 명망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와서 걱정이었었는데, 두 번째 제가 부임하고부터는 이게 뭐 하루만 지나면 또 환자가 늘고 환자가 늘는데 병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초라는 역사를 자꾸 만들었어요. 그 초창기에 빠른 속도로 그렇게 확장해서 딴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저로서는 또 간호사들을 뽐내라고 맨날 바빴어요. 정신없이 확장되는 시간에 제가 있어서 아주 바쁘게 진행했던 것 같고 자랑스러웠고 그랬습니다. 전산화, 병원 전산하는 건 꿈도 못 꿨었거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연구해달라고. 병원에서도 생각할 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어느 다른 뭐 학회인가 세미나에 갔는데요.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이 전산화를 어디가 한 줄 압니까? 누가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희하고 관계없는 분이. 경희대학에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었던 거.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최초를 많이 뭐라면 테이프를 끊었다 그럴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때인데 우리의 지도자분들이 그래도 앞을 잘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를 때요. 직원들을 또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에서 병원에서. 그래서 학원에 등록을 시켜갖고 몇 사람 대표를 가서 그 전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라고. 그래서 몇 달을 다니게 한 그런 일들이 참 병원에서 잘했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은 저희가 경영 어려워서 한동안 이렇게 대기 발령을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인건비가 너무 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또 이상하게 자꾸 사고가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뭐 정신없이 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간호사들이 집에 갔다가 퇴근한 다음에도 뉴스를 듣고는 병원으로 와서 돕고 그랬던 거. 그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자원해서 분리자원도 와서 같이 돕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은 참 그때 참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었다. 간호사는 24시간이 병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밤중에도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은 그 소리가 들려요. 집에서. 그러면 오늘 수술에 간호사가 있나? 누가 있나? 그러니까 밤중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하긴 했지만은 간호사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응했죠. 제가 한국전쟁에 피난을 나가서 보니까 서울에서 있다 나갔는데 너무 농촌이 낙후하고 이루 말할 수가, 우리는 피난민인데도 너무 가엾고 힘든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거의 방편으로 나는 간학을 해갖고 내가 가서 가르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사는 삶을 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이러면 좋은 가치 자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언제나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이용해서 같이 하면은 좀 나라가 더 좋아지고 사회도 더 좋아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원 5주년 때는 전 직원 중에서 합창 연습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크라운관에서 저희가 콘서트를 했거든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 합창단 대회에 또 경희의령까지도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시민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기발한 게 새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더 애교심도 생기고 우리로선 뭐 병원을 더 아끼는 마음도 생기고 나한테 활기가 생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IT가 발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모든 장비가 바뀌고 이런다 해도 끝까지 사람 대 사람의 정서는 인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간호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수준 높은 정서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물론 IT에 대한 거를 빨리 우리가 캐치업도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도구가 되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우리 간호사들 같아요. 의료인들이 모두 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또 어려운 시기에 몸소 실천하는 걸 보면서, 그러나 그 지치지 않는 열정을 국민들이 다 뒤에서 응원하고 있고 또 본인도 삶을 통해서 결실을 자기가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심 갖고 담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성순 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장님의 그 미소는 변함없이 온화하고 아름다우시네요. 우리도 그 자부심을 갖고 지금처럼 환자를 위한 자세를 놓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의료원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 행사에 간호본부가 준비한 주제는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인식과 변화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 세션 첫 번째 순서는 경희대학교 병원 오지연 수간호사입니다. 오지연 수간호사는 경희간호과학대학교 임상 강사 및 대한간호협회 실습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상 간호사의 기질, 성격, 감성지능, 셀프 리더십, 인과관계 분석에 관해 듣겠습니다. 오지연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오지연 간호사입니다. 임상 간호사의 기질, 성격, 감성지능, 셀프 리더십,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큰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 행사에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연구를 위한 협조를 해주신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 논문은 자문 교수로는 박원숙 교수님, 유재선 연구팀장님, 박석종, 최연수 수원생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이후 태움의 악습을 끊자는 국회의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고 간호조직 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빠르게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 대응하여 임상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 성격, 감성지능, 셀프 리더십의 차이 검증과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후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C 일개 대학 상급 종합병원 임상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성 모델에 기초한 개인별 기질, 성격, 감성지능, 셀프 리더십의 차이 검증과 각 변수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연구 도구별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인성을 기질과 성격으로 구분했을 때 인성의 발달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클로린저에 의하면 기질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자동적인 적응 체계에서의 고유적 개인차를 나타내며 이 연구에서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을 기질의 하위 변수로 보았고 각각의 척도는 이러한 기질적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 기질 정도의 평가 기준은 높음이 70점 이상이며 보통 범위는 30점과 70점 사이, 낮은 범위는 30점 미만으로 측정됩니다.
기질이 자동적 반응이었다면 성격은 의식적 선택입니다. 성격의 하위 변수별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이 있으며 기질 정도 측정과 같은 평가 기준을 갖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개인의 능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탐색하였고 최근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는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감성지능 또는 정서지능이라고도 합니다. 감성지능은 자기 감성 이해, 타인 감성 이해, 감성 조절, 감성 활용으로 구분된다는 양세이의 연구 논문을 참고하여 감성지능의 하위 변수로 잡았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1980년대 조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종전의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의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셀프 매니지먼트의 확대로 1982년 만즈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입니다. 셀프 리더십은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점의 리더십입니다. 셀프 리더십의 하위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적 전략으로 자기 관찰, 자기 목표 설정, 단서에 의한 관리, 리허설, 자기 보상, 자기 비평으로 분류하여 하위 변수로 잡았습니다. 본 연구 설계는 SC 일개 대학 상급병원 일반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 성격, 감성지능, 셀프 리더십의 차이 검증, 변수별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 분석 후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계 분석을 검증하고자 함이며 본 연구 모형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측정 변수당 15명이 권장되고 최대 의도법을 사용하기 위해 200명 이상은 되어야 했기에 탈락률을 감안하여 총 350부를 배포, 자료를 수집한 결과 부적절한 자료 7부를 제외하고 총 343부를 최종적인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 유무, 종교, 최종 학력, 현 근무 부서, 총 임상 경력, 근무지 전과 횟수, 간호직 예정 기간, 간호직 선택 동기를 조사하였으며 관련 변수인 기질 및 성격 검사는 8개의 하위 척도로 총 140문항, 감성지능은 4개의 하위 척도로 총 16문항, 셀프 리더십은 6개의 하위 척도로 총 18문항으로 17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4주간 시행하였으며 윤리적 고려를 위해 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사전 측정 도구 개발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 윈도우 21.0과 아모스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개수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 및 성격, 감성지능, 셀프 리더십의 차이 검증은 T테스트, F테스트, 아노바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질 및 성격, 감성지능, 셀프 리더십의 각 하위 변수별 상관관계는 피어슨스 커릴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독립변수를 배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내용 변수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보 횟수 없음이 66.5%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직 종사 예정 기간은 필요한 기간까지만 근무한다가 46.1%였고 간호직 선택 동기는 취직이 보장된다가 36.3%로 가장 높았습니다. 척도별 평균값으로는 기질에서는 위험 회피가, 성격에서는 연대감이, 감성지능에서는 자기 감성 이해가, 셀프 리더십에서는 자기 보상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별 신뢰도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준 0.6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총 임상 경력별 기질, 성격, 감성 지능, 셀프 리더십의 연구 결과 기질에서는 자국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이, 성격에서는 자율성, 연대감, 성숙도가, 감성 지능에서는 타인 감성 이해가, 셀프 리더십 부분에서는 리허설, 자기 보상, 자기 비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극 추구는 5 내지 10년 미만이, 위험 회피는 1 내지 3년 미만이, 사회적 민감성은 1년 미만이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타인 감성 이해, 리허설, 자기 보상, 자기 비판 모두 1년 미만이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유무별 연구 결과 기질적에서는 미혼이 위험 회피 부분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성격에서는 기혼이 연대감이 높았고 자기 초월은 미혼이 높았으며 감성 지능에서는 미혼이 타인 감성 이해가 높았고 셀프 리더십에서는 미혼이 자기 비판이 높았고 단서에 의한 관리는 기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학력별 연구 결과 기질, 성격, 셀프 리더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성 지능에서 타인 감성 이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학사가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의 종교별 연구 결과 기질, 셀프 리더십은 차이가 없었으나 성격에서 연대감, 자기 초월, 감성 지능에서 감성 활용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천주교가 평균 점수가 높았습니다. 근무 부서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보 횟수별 차이 결과 기질, 셀프 리더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격에서 연대감, 자기 초월, 감성 지능에서는 타인 감성 이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대감, 자기 초월에서 전보가 4회 이상, 타인 감성 이해는 전보를 하지 않은 군이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직 종사 예정 기간별 연구 결과 성격에서 인내력, 자율성, 성숙도가, 감성 지능에서는 감성 활용이, 셀프 리더십에서는 단서에 의한 관리가 오래 근무할 예정의 군에서 모두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직 선택 동기에 따른 결과 기질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성격에서는 연대감과 성숙도가, 감성 지능에서는 자기 감성 이해와 감성 활용이, 셀프 리더십 부분에서는 리허설과 목표 설정, 자기 보상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라 간호를 선택한 군이 사회적 민감성, 연대감, 성숙도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인내력, 자기 감성 이해, 감성 활용, 리허설, 목표 설정, 자기 보상은 적성과 흥미가 맞아 간호를 선택한 군들이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습니다. 기질 유형별 분류와 현 근무 부서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성 검증을 확인한 결과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대상자인 총 343명 임상 간호사들 개인별 고유한 기질, 유형별 빈도의 상위 대표적인 순위를 살펴보면 감수성은 풍부하나 인간관계에 민감한 유형인 하이 리워드 디펜던스가 10.2%로 제일 높았으며 수동 회피성 유형인 패시브 어보이던트가 9.9%,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일에 철저히 대비하고 행동이 억제되어 있는 노오픈 위험 회피 유형인 하이함 어보이던스가 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근무 부서별 성격 유형 분석으로는 창의력이 부족하고 주류를 모방하는 즉 이미테이티브 유형이 9.0%,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자신감이 부족한 로우 셀프 다이렉티드 뉴스 유형이 8.5%, 책임감은 있으나 스스로 자신이 없다고 판단 시 위축되고 의존적인 모습인 인터메디데이트 아답티브 옵티멈 유형이 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 리더십과 관련 상관관계 분석으로는 기질적인 면에서 위험 회피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그 외 하위 영역 모두에서 셀프 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 리더십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P값이 0.05보다 작은 변인을 투입시켜 최종 모형에 투입할 설명 변수를 찾는 3단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설명력이 60.5%로 모형 전체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질의 인내력과 성격 중 개인의 적응도 및 성격의 성숙도는 셀프 리더십의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고, 감성 지능에서는 자기 감성은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논의입니다. 일반적 특성에 의한 기질 및 성격, 감성 지능, 셀프 리더십 차이 분석에서 총 임상 경력에 따른 성격 중 자율성과 연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년 미만 대상자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보 횟수별에서는 연대감이 전보 횟수가 적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직 종사 예정 기간에서 성격 중 자율성과 성격 성숙도가 오래 근무할 예정인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오래 근무를 할 예정자가 개인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책임, 통제, 조절, 적응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간호직 선택 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군이라서 선택한 군이 사회적 민감성과 성격의 연대감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의한 감성 지능 차이 분석에서는 자기 감성에 의해 감성 활용, 감성 지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직 선택 동기가 감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입니다. 일반적 특성에 의한 셀프 리더십 차이 분석에서는 오래 근무를 할 예정이 있는 대상자가 단서에 의한 관리가 높았으며, 적성과 흥미가 맞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으로 간호직을 선택한 대상자가 리허설, 목표 설정, 자기 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중 일반적 특성에서는 간호직 종사 예정 기간 중 필요한 기간까지만 함, 간호직 선택 동기 중 가족 친지 권유, 취직이 보장됨, 개인적인 이유는 셀프 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대상자들의 간호직 종사 예정 기간과 간호직 선택 동기가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르는 수동적 특성으로 인하여 셀프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전문직관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간호 현장에서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기질 및 성격 특성에서는 인내력과 성격 성숙도에서 셀프 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성 지능과 셀프 리더십에서는 인내력, 성격 성숙도,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임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의 대표적 분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질 중 자욱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도의 점수는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성격 특징인 자율성, 연대감은 대체적으로 평균이 낮게 평가되었음을 볼 때 새로운 환경과 자극에 열정적으로 탐색하고 심사숙고하고 계획하고 따뜻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깊게 형성하는 기질적인 장점은 분명히 대상자인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 활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위한 책임, 통제, 조정, 적응시키는 능력에 취약함과 타인을 수용하는 감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연구 분석 결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상 간호사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충만한 간호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혹은 각 병원 조직에 맞는 잠재적 감성 지능과 셀프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함에서라도 반드시 신입 간호사 및 경력 간호사 또는 관리자별 대표적 기질 및 성격 유형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성 및 감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이 연구 논문으로 인해 임상 현장에서 감성지능, 셀프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국내 임상 간호사 근무 환경이 고려된 구체적이면서도 실행적인 역량 모델, 콘텐츠 개발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그 체계의 정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저희 간호계의 경력별 신규를 포함해서 경력자의 교육에 적용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민숙 수간호사입니다. 박민숙 수간호사의 신규 간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박민숙 수간호사는 경희련 여성병동 수간호사로서 경희간호과학대학교 겸임교수와 병원 여성건강간호사의 부회장, 병원 간호사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민숙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본관 5층 박민숙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신규 간호사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현실 충격, 회복 탄력성 중심으로 적용한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 의료 환경은 2011년 의료기관 인증제를 시작으로 2016년 환자 안전법 시행으로 각 의료기관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각 기관별 경쟁적으로 우위를 선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018년 여기 숫자가 좀 빠졌는데 2018년 고령사회 진입으로 중증 질환 증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과 같이 감염성 질환 발현으로 간호 수요 증가라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의 간호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2019년 병원 간호사의 통계인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보면 평균 그냥 간호사의 이직률은 15.4%인데 그거의 3배 이상인 45.5%라는 결과를 보면 양질의 경력 간호사의 인력 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미숙한 지식과 기술, 직무 역할의 갈등, 복잡하고 어려운 대인관계 등으로 새로운 조직 환경에 적응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 반복되는 신규 간호사의 채용 및 훈련으로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 남아있는 간호사의 사기 저하와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신규 간호사가 겪는 현실 충격이란 신규 간호사에게 나타나는 전혀 예기치 않고 원하지 않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이론과 실제의 충돌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업무에 압도당하고 지지의 상실과 지나친 간섭의 관계가 위축됨으로써 개인의 삶의 전반에 부조화가 초래되는 상태입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협하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적응을 이뤄내는 현상입니다. 신규 간호사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병원 조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이직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멘토링은 삶이나 경력에 도움을 주고받는 멘토와 멘티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적인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인간관계 향상과 조직의 사직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멘토링은 신입 간호사가 간호사로서의 역할, 사회화와 전문적으로 성장하는 데 유용하고 가치 있는 수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력 2년 내지 3년 차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도 조직의 몰입, 경력 몰입, 직무 만족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프리셉터와의 구분입니다. 간호 단위에서 지식, 기술을 제공하고 업무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실무 교육 방법이 프리셉터와 구분하여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신규 간호사의 사직 의도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긍정적인 병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중재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가설입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만들어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규 간호사에게 적용하면서 현실 충격,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가설은 일가설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신규 간호사보다 현실 충격 점수가 낮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회복 탄력성이 높을 것이다 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자,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멘토링의 기능은 경력 개발, 심리 사회적인 기능, 역할 모형의 기능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 사회적인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비공식적인 친밀감을 강조하였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연구팀의 팀원은 간호본부의 본부장님 외 8인이었습니다. 회의는 2019년 1월부터 2주 간격으로 6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매칭 방법은 신규 간호사와 부서 주임 간호사로 매칭했습니다. 간호사들이 3교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아서 부서의 주임 간호사로 매칭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실험군은 멘토링 7회를 적용하였고 대조군은 명상요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명상요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을 받아서 시행하지 못하고 선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멘토의 자격은 주임 간호사 혹은 수간호사가 추천하는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하였습니다. 멘토링 교육은 2019년 신규 간호사와 주임 간호사 5대1로 해서 치열업 프로그램을 2회 적용하면서 멘토링을 교육하였습니다. 멘토링의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1주차에 병원에 입사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설문지를 받고 1주차에 멘토와 서로 인사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병원 투어를 하는 것을 1차 액티비티로 하였습니다. 4주차 때 카운셀링 하면서 힘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8주차 때 액티비티 2차를 위해서 본원에 있는 뷰티 클래스에서 화장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액티비티를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이런 것은 제한을 받고 가까운 데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8주 이후 업무 독립하고 나서 12주 차에 다시 간호사와 멘티와 멘티가 만나서 힘든 것에 대해서 카운셀링 해주었습니다. 이때 2차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16주 차에 다시 카운셀링을 하면서 개방형 질문으로 무엇이 힘든지, 보람된 일은 있었는지라는 것으로 대화를 하였고 마지막 24주 차에는 멘티와 멘티 관계가 이제 종료된다라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카운셀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받아서 설문지는 1주차, 12주차, 24주차로 받았습니다. 연구의 설계입니다. 연구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연구였습니다. IRB는 K의료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K의료원에 근무하는 신규 간호사로 연구에 동의한 자, 신규 간호사 프립스터 교육을 받은 자로 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지파워 3.0에 34명으로 산출되어 대조군 29명, 실험군 24명으로 총 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간호본부의 오리엔테이션의 시작 시 연구자가 설명하고 동의서와 1차 설문지, 2차 설문지, 3차 설문지를 받았고 실험군과 멘토, 멘티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서와 1차, 2차, 3차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연구의 도구입니다. 현실 충격에 대해서는 윤 회장이 개발된 도구로 26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실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위 요인으로 현실 실망감,
업무 압도감, 자신감 결여, 과도한 책임감, 지지 부족으로 신뢰도인 크롬바 알파는 0.93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김주환이 수정 및 보완한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로서 53개 문항으로 5점 척도했습니다. 세계의 하위 영역,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으로 구분하여 신뢰도 크롬바 알파는 0.91이었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종속 변수에 대한 실험군 대조군 동질성 검증을 시행하였고요. 종속 변수의 정규 분포에 대한 검증은 모든 변수가 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검증을 위해서 리피티드 미어저 아노바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나이, 종교, 학력 특성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종속 변수의 동질성 검증입니다. 종속 변수 이제 현실 충격과 회복 탄력성의 실험군 대조군 차이 검증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두 군의 동질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설 검증입니다. 1가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신규 간호사보다 현실 충격 점수가 낮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1주, 12주, 24주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한 결과 시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입사해서는 현실 충격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실험의 효과는 어떤지 보면 그룹 간의 차이, 또 그룹 실험군, 대조군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작용의 효과를 봤는데 그림상으로 그래프상으로는 여기 위에가 대조군이고 아래가 실험군인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서 현실 충격 점수를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충격에 대해서 하위 요인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실 실망감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결과를 좀 봤더니 시간 간격으로 1주, 12주, 24주 시간에 대해 반복 측정한 결과 물론 신규 간호사는 현실 실망감이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험의 효과를 보니 단순하게 실험군,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는 차이가 없었지만 시간에 따라서 실험군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있는 것을 그래프에서도 위에가 대조군이고 아래가 실험군인데 현실 실망감 점수를 멘토링 프로그램이 감소시키는 거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무 압도감 점수는 시간에 따라 반복 측정한 결과 신규 간호사들은 업무 압도감이 있다라고 나왔지만 실험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가설, 자신감 결여, 과도한 책임감, 지지 부족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가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한 신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신규 간호사보다 회복 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은 연구 결과를 보면 1주, 12주, 24주에 반복 측정 분석한 결과 회복 탄력성은 신규 간호사들은 떨어지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떨어지는 회복력을 실험의 효과로 올렸는지 결과를 보니 그룹 간에 단순하게 실험군, 대조군 비교했을 때는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시간에 따라 실험군, 대조군이 상호관계, 교호관계가 나타나면서 1주차 때는 대조군보다 낮았던 회복 탄력성이 24주에는 대조군보다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 실험의 효과, 멘토링 적용 효과가 회복 탄력성 점수를 높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의 하위 요인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더니 자기조절 능력 점수가 특별히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실험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점수도 시간에 따라 반복 측정한 결과는 결국 신규 간호사는 대인관계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험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긍정성 점수인데요. 긍정성 점수는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신규 간호사는 모두 다 긍정성 점수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실험의 효과로
앞에 회복 탄력성의 전체 회복 탄력성 점수와 그래프가 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건 지금 시간에 따라 실험군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긍정성 점수를 높이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P값이 0.056으로 우리가 P값을 0.5로 지정해서 그렇지 0.1로 지정했다면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의입니다. 개발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현실 충격은 모든 신규 간호사가 근무 기간이 지나면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인 현실 실망감은 멘토링의 효과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근무 기간이 지나며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로 회복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 충격의 하위 요인인 자신감 결여, 과도한 책임감, 지지 부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다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고 신규 간호사가 근무 기간이 지나며 현실 충격을 받는다는 결과를 참고로 조직적인 중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실 충격이 이제 근무 환경, 자아 탄력성, 사회적인 지지에 상관성이 있음을 고려해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부서 특성, 개별적, 그룹, 동료와의 만남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 주임 간호사의 멘토링 적용은 현실 충격의 완화와 회복 탄력성의 증가로 신규 간호사의 유지 전략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펄 슈어드의 연구에서 신규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적용한 결과 간호사의 유지 비율이 44%에서 5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권은옥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으로 인간관계 향상과 조기 사직률이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이병숙의 연구에서 멘토링은 임파워먼트, 조직 몰입, 경력 몰입, 직무 만족 효과가 있는 간호사의 심리 사회적 변수에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임상 간호사의 유지 전력으로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현실 충격 감소 효과는 적었지만 적은 이유가 감염성 질환으로 실은 액티비티를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받은 영향이라고 생각되고 회복 탄력성이 증가된 효과는 신규 간호사의 유지 전략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위한 실천 방향으로 조직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여기 적극적인 지원이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이직 의도와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 신규 간호사의 긍정적인 간호 환경 적응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현실 충격과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연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 간호사의 긍정적인 의료 환경 적응을 위한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은 간호사의 이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직무 만족과 간호 서비스 질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직 차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멘토링 프로그램을 대중문화 활동이 자유로울 때 지금과 같이 감염성 질환이 마감되고 나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근무 환경, 중환자실 응급실에 따른 차별화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민숙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면 이 액티비티로 더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처음 발령받은 신규 간호사를 위한 멘토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프리셉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셉터와 멘토링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 코로나 감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차별화된 연구를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멘토링의 효과성을 깨닫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임소영 수술실 간호사입니다. 수술실 환자 안전 간호 지침 교육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소영 간호사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논문 발표를 하게 된 수술실 간호사 임소영입니다. 우선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을 축하드리며 50주년 기념 학술 행사인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14년 정도 임상에 있으면서 3번의 인증을 거치며 환자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어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논문 제목은 수술실 환자 안전 간호 지침 교육의 적용 및 효과이며 김미섭 수선생님과 이지은 선생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가설, 방법, 결과, 결론 및 재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환자 안전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이란 의료 과실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고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2007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각 평가 부분에 해당하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원 경영이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측면에서의 환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환자 안전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환자 안전 보장 활동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여러 부서 중에 수술실은 고위험 부서의 하나로 환자 안전 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곳입니다. 수술 부위 오류, 마취 사고, 출혈 사고 등 전체 의료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지만 안전 활동을 통해 예방 가능한 의료 사고 또한 15%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간호사는 스크럽이라는 직접적인 수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안전 영역으로 수술실 간호중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선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자 안전 교육이 안전관리 활동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임상에서 환자 안전 간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수술실 간호사의 수행 정도가 낮았던 안전간호 항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전후의 안전간호 활동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수술실 안전간호 활동에 대한 교육의 적용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간호 실무에 적합하게 개발한 환자 안전 간호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육 전후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 활동의 정도 변화를 알아보고 환자 안전 간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안전 간호에 대한 교육의 적용이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 안전 간호 지침에 대한 교육이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환자 안전 간호 지침에 대한 교육이 안전간호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그래서 설정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가설,
환자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제2가설 환자 안전 간호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안전 간호 활동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 대상으로 환자 안전 간호 지침에 대한 교육의 적용이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 간호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설계는 다음과 같은 표에 나타난 것처럼 사전 조사 후 실험 처치를 한 뒤 사후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K대학 부속병원 경력 6개월 이상인 수술실 간호사로 연구 대상자 숫자의 선정 기준은 지파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 .50으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34명이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43명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방법은 수술실 간호사를 총 54명을 4번 순으로 배열하였고 이름을 가린 후 무작위 번호를 부여하여 43명을 표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의 참여 및 자료 수집 과정에서 총 4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39명입니다. 다음은 연구 도구입니다. 실험 처치에 사용한 실험 도구는 수술실 간호사를 위한 환자 안전 간호 지침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7년에 개발한 의료기관 평가지침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조사 기준집, 수술간호사회 수술간호표준지침, 병원간호사회의 간호안전관리지침을 참고하여 만든 파워포인트 36개의 슬라이드로 정보의 제공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 및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실험도구 안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환자 확인, 수술의 정확한 수행, 낙상 예방 활동, 손위생, 화재 안전 관리 활동, 환자 안전 보고 체계, 수술 환자 안전 중에 피부 개수 확인 검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약품 관리, 소독과 멸균, 수술실 감염 관리,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아래와 보시는 것 같이 그림과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측정 실험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 석사 2인과 10년 이상 경력의 수술실 간호사 5인 자문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받았습니다. 다음은 측정 도구는 일반적 특성,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 안전 간호 활동 3가지로 나뉘었는데 일반적 특성은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인 연령, 성별, 최종 학력, 결혼 상태, 수술실 근무 경력, 직위, 평균 주 근무 시간, 1년간 안전교육 경험 유무, 안전사건 보고 유무에 대한 질문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AHRQ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를 김정은 등이 수정 번역하고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5개 하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병동 근무와 환경, 환자 안전과 관련된 관리자 태도, 환자 안전 문화와 관련된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 사고 보고 빈도, 환자 안전과 관련된 병원 환경에 관한 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의 안전 간호 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진기가 수술 환자 안전관리 활동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7년에 개발한 의료기관 평가 항목 중
안전간호 업무와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평가 지침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조사 기준집, 수술간호사회 수술간호 표준지침, 병원간호사회의 간호안전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10개의 하위 영역을 구분하여 환자 확인, 개수 확인, 약물 확인, 장비 관리, 감염 관리, 낙상, 시설, 소방, 피부 상태, 검체 관리 총 52문항으로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간호 활동이 높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연구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전 K대학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20일부터 2018년 9월 19일 약 3개월간 이루어졌습니다. 자료 수집 절차로는 수술실 간호사를 총 54명을 4번 순으로 배열하여 이름을 가린 후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하여 43명을 표집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발적 참여와 비밀 보장이 설명된 연구 안내문과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조사는 일반적 특성,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 안전간호 활동이 포함된 구조화된 설문지 총 103문항으로 조사하였고요. 실험 처치는 해당 의료기관의 교육실에서 집단 교육의 형태로 연구자 1인에 의해 1시간 동안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제공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자 안전 간호 지침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환자 확인, 개수 확인, 약물 확인, 장비 관리, 감염 관리, 낙상, 시설, 소방, 피부 상태, 검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후조사는 사전조사 8주 후에 사전조사로 인한 교육의 효과를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 실시하였고요. 사전조사와 동일한 도구로 실시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우선 수집된 모든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고 변수 전후 값의 차이 검정은 페어드 T 테스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적 특성인데요. 총 39명이 했었고 그냥 보실 게 안전교육 경험 유무에서 유가 97.44%로 아무래도 병원에 입사하면 안전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고 안전사고 보고 경험 유무에서 유가 61.54%로 나타났습니다. 가설 검증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1가설 연구 대상자가 환자 안전 간호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환자 안전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사전조사 128.85점에서 사후조사 143.64점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1가설은 지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가설입니다. 연구 대상자가 환자 안전 간호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안전 간호 활동이 높아질 것이라는 사전조사 221.44점에서 사후조사 242.64점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2가설은 지지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제언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에게 환자 안전 간호 지침에 대한 교육이 환자 안전 문화 인식과 안전 간호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환자 안전 간호 지침에 대한 교육이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 간호 활동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차적으로는 환자 안전 간호의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예상되며
추후 효과적인 중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수술실 간호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만족도와 효과를 높이며 수술 환자의 안전과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고 간호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합니다. 둘째,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 활동에 대한 교육용 자료 및 동영상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를 제언합니다. 셋째,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 간호 활동에 대한 교육 중재 후 사후 조사 시기를 보온 연구와 다르게 하여 교육의 효과 및 지속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이미 병원 인증기관 평가에 참여한 수술실 간호사들이 대부분으로 이미 환자 안전과 간호 인식과 안전간호 활동이 높은 상태로 교육에 충분한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제언합니다. 다섯째,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 활동에 대한 교육에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시차 실험 설계 연구를 제언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 안전이죠.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술실에서는 환자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더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 임소영 선생님의 제언처럼 지금 경력 간호사도 중요하고 신규 간호사에 꼭 적용을 하여 또 다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료진들도 가장 유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 안전이지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 안전을 위한 이 각 상황별 지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연구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임민영 주임간호사입니다. 임민영 주임간호사는 경희의료원의 가정간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재택의료가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지요. 가정간호 서비스는 재택의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민영 주임간호사는 가정전문 간호사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민영 간호사의 연구 주제는 외래 간호사, 경력별 감정노동, 직무만족, 고객 지향성 비교에 관한 연구입니다. 임민영 선생님, 발표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외래간호팀 논문을 발표할 주임간호사 임민영입니다. 외래간호팀 논문 제목은 외래간호사의 경력별 감정노동, 직무만족, 고객 지향성의 비교이며 본 논문은 정말래 팀장님과 김지한 주임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연구의 필요성을 보면 최근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요구도 증가하였으며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인적 자원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간호부서는 병원 인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외래 간호사는 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반복적인 설명, 진료 지연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불평과 불만, 오후 진료 지연과 관련된 연장 근무,
의료기관 평가 대비 교육 증가, 안내 설명 및 친절 강화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외래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감정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조나 표정, 몸짓을 조절하는 능력을 감정 노동이라고 하며 전문직 다수도 감정 노동을 하고 있으며 간호사 역시 감정 노동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직무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 및 경험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직무 만족도는 병원 생산성 제고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향성은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료인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호사들의 고객 지향성은 간호 업무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간호의 서비스의 질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래 간호사의 경력별 감정 노동, 직무 만족 고객 지향성을 파악하여 외래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시도되었습니다. 연구 필요성을 요약해 보면 고객 지향 감정 노동, 직무 만족을 파악하여 질적인 간호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연구의 목적을 보면 외래 간호사의 경력별 감정 노동, 직무 만족, 고객 지향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적은 외래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경력별 감정 노동, 직무 만족, 고객 지향성을 파악하고 외래 간호사의 경력별 감정 노동, 직무 만족, 고객 지향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외래 간호사의 경력이 감정 노동, 직무 만족,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 외래 간호사란 외래에서 환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래 간호팀 소속 정규직 상근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감정 노동은 감정 노동이란 대인간 상호 과정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필요한 노력, 계획 및 통제입니다. 다음 직무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 및 경험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고객 지향성은 서비스 조직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그 자신보다는 고객의 요구와 욕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설계는 설문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경희대학교 병원 외래 간호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G파워를 통하여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66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외래 간호사 97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응답을 허락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자이며 제외 기준은 설문응답을 허락하지 않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자입니다. 연구 도구는 감정 노동은 모리스와 펠드만의 연구를 기초로 김민주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9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김민주의 연구에서는 크롬바 알파 0.86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86이었습니다. 직무 만족은 미네소타 업무 만족 설문지를 이상금이 번역한 도구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은 것은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상금의 연구에서는 크롬바 알파 0.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2였습니다. 고객 지향성은 파라쇼만이 개발한 도구를 무녀점이 한국 병원의 실정에 맞게 번역한 도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객 지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무녀점의 연구에서는 크롬바 알파 0.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89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경희대학교 병원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수행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7일이었습니다. 간호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고 연구자가 회수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사스 9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기술 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과 다별량 일반화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을 표와 같으며 자세한 설명은 그래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은 35세 이하에서는 15년 미만의 경력이 많았고 36에서 45세는 15년에서 20년 경력이 많았으며 46세 이상은 20년 이상의 경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5년에서 20년, 20년 이상에서는 여자가 대부분이었는데 15년 미만에서는 남자 간호사도 21.4%를 차지했습니다. 결혼 상태는 15년 미만에서는 57.1%가 기혼이었고 15년에서 20년은 81.8%, 20년 이상에서는 83.3%가 기혼이었습니다. 학력을 보면 15년 미만과 15년에서 20년은 학사가, 20년 이상에서는 석사 이상이 66.7%였습니다. 그리고 총 경력에서 외래 경력 근무 연수가 경력이 올라갈수록 2년 미만의 경력이 15년 미만과 15년에서 20년 사이는 2년 미만의 경력이었으며 20년 이상에서는 5년 이상으로 경력이 많았습니다. 직위에서는 15년 미만에서 일반 간호사가 대부분이었고 15년에서 20년은 주임 간호사도 일부 있었으며 20년 이상에서는 주임 간호사가 16.7%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는 15년 미만에서는 내과계가 대부분이었으며 경력이 올라갈수록 내과와 외과 기타 부분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이나 부서 이동을 희망하냐고 하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간호사 15년 미만에서는 78.6%, 15년에서 20년은 84.9%, 20년 이상에서는 75% 간호사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감정노동 전체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정노동은 전체 평균 3.62점이었고 총 경력이 증가할수록 감정노동은 감소하였으며 직무 만족도는 전체 평균은 2.99점이었으며 총 경력이 증가할수록 직무 만족도도 증가하였습니다. 고객 지향성은 평균 3.68점이었는데 총 경력이 증가할수록 고객 지향성도 증가하였으며 여기서 직무 만족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파란 부분이 양의 상관관계, 붉은 부분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총 경력에 따른 상관관계이며 다음 슬라이드는 외래 근무 경력에 따른 상관관계입니다. 감정노동과 총 경력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감정노동과 고객 지향성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직무 만족도와 총 경력은 양의 상관관계, 직무 만족도와 고객 지향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고객 지향성과 총 경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외래 근무 경력과 상관관계입니다. 감정노동과 외래 근무 경력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 만족도와 외래 근무 경력과는 양의 상관관계, 고객 지향성과 외래 근무 경력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귀 분석입니다.
총 경력을 15년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정 노동은 경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직무 만족은 경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고객 지향성도 경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감정 노동 합과 직무 만족도는 20년 이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고객 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외래 근무 경력을 2년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정 노동 합은 경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직무 만족도는 경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고객 지향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노동 직무 만족 고객 지향성을 15년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 노동은 20년 이상이 나타났을 때 감소하였고 직무 만족도는 총 경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고객 지향성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외래 경력으로 봤을 때 감정 노동도 외래 경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직무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증가하였으며 고객 지향성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논의를 보면 외래 간호사의 감정 노동은 5점 만점에 3.62 플러스 마이너스 0.6점이었으며 감정 노동은 총 경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는데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경력이 쌓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간호직을 서서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일치시킨다고 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감정 노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직 분위기를 인간적이고 유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경력이 적은 간호사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직무 만족도의 상위 요인으로는 동료 관계가 3.6점으로 나왔으며 그 다음에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3.5점이었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승진 가능성과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무 만족도는 총 경력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외래 간호사들은 환자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잘 알지 못하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동료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료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며 긍정적인 소통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래 간호사의 직무 만족의 하부 요인 즉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승진 가능성인데 한 직급에서 상급 병원에서는 한 직급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제한이 따르고 이로 인한 경력 정체가 심화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원에서도 간호사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평가 체제와 이에 대한 업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호사의 고객 지향성이 경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은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폭과 공감 능력이 증가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려는 것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와 고객 지향성이 양해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감정 노동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마음의 회복 시간을 갖는 것은 외래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고객 지향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경력이 낮은 외래 간호사의 경우 갈등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고경력 간호사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많지 않은 조직에서 직무 신뢰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설명 간호사, 서비스 전문 간호사, 교육 전문 간호사 등 전문적인 업무를 분담하여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경희대학교 병원 외래 간호사의 경력별 감정 노동과 직무 만족도 고객 지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외래 간호사의 경력이 증가할수록 감정 노동은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는 높아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력이 증가할수록 고객 지향성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감정 노동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와 고객 지향성은 낮아졌으며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객 지향성도 높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정 노동과 고객 지향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외래 간호사의 감정 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이나 교육,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업무를 분담하여 경력에 맞는 소속감과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환경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저희 외래 간호사 코로나 이전에 야유회를 다녀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외래 간호팀 구성원 여러분과 간호본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산소가 부족해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데요. 가늘게 떨리는 게 더 매력적이셨습니다. 임미영 주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외래간호팀은 경력이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의료원의 간호본부의 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보시면 정말 질 높은 간호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간호사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가장 접점에서 대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외래간호팀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행사장에 저희 교육행정팀 팀장님하고 수간호사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언 주신 체계적인 교육과 소통과 지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주임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좋은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시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2016년부터는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의료는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최대 규모인 48병상을 2016년 12월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4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180병상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아 간호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오픈 멤버입니다. 신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육을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현재의 병동이 자리를 잡고 4개의 병동으로 확대할 때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경아 간호사의 연구 주제는 조직 네트워크와 효능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업무 경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중요한 연구를 해주신 우경아 간호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의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우경아입니다. 저희 병동의 논문 주제는 조직 네트워크와 효능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과 효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로 가족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나머지 가족들이 돌봄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사회 변화,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게 어려워졌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 고용이 증가했지만 간병인의 역할과 의무 규정이 없어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간병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고스란히 가족과 환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성과 평가로는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 혹은 재이용률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반 병동에 비해서 더 많은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간병의 특성상 간호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환자 보호자 관점이 아니라 간호조직과 간호사 측면에서 간호 업무 성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간호 업무 성과란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간호 업무 성과가 중요한 이유는 간호사는 병원 전체 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 병동에 비해 많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호 업무 성과가 낮은 경우에는 업무 생산성 저하, 그리고 의욕 상실 등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결국에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 업무 성과는 간호 조직 목표의 달성을 넘어서 병원 전체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간호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기 효능감이 있고, 조직적 요인으로는 집단 효능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간호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효능감은 집단의 과업 수행 및 성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업군에서 업무 성과는 대인관계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해당 직업군에 대한 업무는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과 조직은 주어진 역할과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 그들의 문화, 가치가 모두 반영되어서 조직을 이루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호 조직에서 조직 네트워크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는 매일 그리고 매 듀티별 인계를 하고 다른 간호사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병동을 새로 오픈하게 되면 환자 대 간호사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간호사들이 한 번에 전보를 오거나 신규 간호사들을 한 번에 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듀티별 인계뿐 아니라 같은 근무번 간호사들끼리도 접촉할 일이 일반 병동에 비해 많습니다. 이유는 옆 파트에서 기저귀를 교환을 하거나 환자를 이동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호 업무 성과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대인관계 요인을 제외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인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 연결망 분석이 있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구성원은 점, 노드로 나타낼 수 있고,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는 구성원들의 관계와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에서 개인의 위치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진 사회 연결망은 조직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적이며 실질적인 조직 내 비공식적 지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해당 조직의 비공식적인 구조는 어떠한지,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구조와 위치를 기반으로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대 연구에 따르면 타 직종에서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심성을 꼽았고, 본 연구에서도 중심성을 개인적인 요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평가는 현재까지 이용자의 만족도 혹은 재이용률로 평가되고 있지만, 간호서비스 질 평가를 위해서는 간호 업무 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 번째, 간호 업무 성과가 높은 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두 번째, 조직 네트워크 내에서 내 위치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개인적, 조직적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세 번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간호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이 간호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 업무 성과는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로 의미하고,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업무에 대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양 연결 중심성은 방향성이 있는 연결망에서 한 노드로 들어오는 방향의 연결 개수를 의미하고, 이 내양 중심성이 높을수록 지목받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위신 혹은 지위를 가진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매개 중심성은 연결망 내에서 다른 노드와 사이에 얼마나 위치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이며,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서 연대 활동을 촉진하거나 브로커,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 벡터 중심성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는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밀도는 사회 연결망 내에서 가능한 총 관계수와 생성된 관계수의 비율을 나타내며, 밀도는 집단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상호 연결성은 네트워크에서 두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확률, 즉 A가 B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B가 A에게 되갚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집단 효능감은 집단 능력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신념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을 알아보고 간호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자를 설정하기에 앞서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는 경계 설정이 중요한데, 분석의 목적이 되는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센서스 기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병동 4곳의 간호사를 제외 대상 없이 수간호사, 주임간호사, 평간호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수의 계산을 한 결과 103명으로 계산되었고, 최종 대상자 수는 140명을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 설문에 동의하지 않는 무응답자 2명이 있었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이 두 분이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설문에서는 제외할 수 없어서 무응답 처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도구입니다. 간호 업무 성과는 4개 영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업무 성과는 높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 점수는 높고, 사회 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이름 발생기 질문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거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업무 관련된 정보, 지식, 경험을 누구와 공유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집단 효능감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 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 앞서 IRB 심사를 받은 후 총 5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약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하게 하여 설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조직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한 사회 연결망 분석은 유신의 6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 간호 업무 성과 정도와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직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중심성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나타냈으며, 내양 연결 중심성은 병동 사이즈가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Z스코어로 변환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내양 연결 중심성 상위 10%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A, B, C병동에서 보직자 모두, 그리고 현 부서 경력이 많은 평간호사가 속했고, D 병동에서는 현 부서 경력이 많은 평간호사가 해당되었습니다. 매개 중심성은 상위 10% 속하는 사람은 A, C, D 병동에서 현 부서 경력이 가장 오래된 평간호사 위주로 속했고, B 병동에서는 보직자가 해당되었습니다. 고유 벡터 중심성 상위 10%는 모든 병동에서 내양 연결 중심성 혹은 매개 중심성 상위 10%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속했습니다. 밀도는 인원수가 가장 많은 C병동에서 0.073으로 가장 낮게, 인원수가 가장 적은 D병동에서 0.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호 연결성을 의미하는 아크와 다이아드는 계산 방법의 차이로 높고 낮은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양방향인지 일방향이 많은지 확인하기 위해 아크 값에서 다이아드 값을 나누어서 계산하였고,
이 값이 클수록 일방향 연결 정도가 큼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병동은 A병동으로 A병동에서 1.94로 측정되었습니다. 병동 크기와 상관없이 오래된 병동에서 일방향 연결 정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 4곳의 사회 연결망은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의 위치가 각각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심성이 높은 간호사는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퍼져 있는 정도 그리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간호사의 유무 등을 해당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 간호 업무 성과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업무 성과 차이입니다. 간호 업무 성과는 결혼 여부, 학력,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이 미혼보다, 석사 졸업이 학사 졸업보다, 수간호사와 주임 간호사는 평간호사보다 간호 업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간호 업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간호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한 회귀 분석의 결과는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연속 변수가 아닌 변수들은 더미화하여 분석하였고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정성 및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한 결과 연령은 VIF 값이 10 이상으로 변수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VIF 값과 오차의 자기 상관 검정 결과 모델 1, 2, 3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델 1에서는 개인적 요인만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개인적 요인의 조직적 요인을 독립 변수로, 모델 3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습니다. 간호 업무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모델 1에서 40.8%, 모델 2에서 40.3%, 모델 3에서는 40.5%로 나타났고 모든 모델에서 분석 결과 자기 효능감과 매개 중심성이 간호 업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논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연차 혹은 보직 유무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실제 비공식적인 연결망 내에서 내양 연결 중심성 혹은 매개 중심성이 높은 간호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의 결과 총 3가지의 병동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동 구조는 내양 연결 중심성 상위 10%의 보직자와 해당 부서에서 오래된 경력을 가진 평간호사가 속하였고 매개 중심성 상위 10%는 현 부서 경력이 오래된 평간호사가 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병동 구조에서는 정보 제공을 보직자가 주로 하고 병동 경력이 오래된 평간호사가 전체 노드에 정보를 전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동 구조는 모든 중심성 상위 10%의 보직자가 속하는 타입이었고 이런 병동에서는 보직자가 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동 구조는 모든 중심성 상위 10%의 현 부서 경력이 오래된 평간호사가 속했고 이런 병동 구조에서는 부서 경력이 많은 평간호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기간이 오래된 병동일수록 일방향 의사소통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투입되는 오픈 초기에는 간호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서로 얻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몇몇 핵심적인 인물에게 정보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초기에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모든 병동에서 일괄적인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병동 특성 그리고 간호사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 간호 업무 성과 점수는 제시된 표와 같고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간호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3가지 모델 모두 자기 효능감과 매개 중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간호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고 간호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서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개 중심성 정도가 높은 행위자들은 사회 연결망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며, 매개 중심성이 높은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연대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간호사를 선별하여 역량을 향상시키고 연결망 내 전체가 높은 간호 업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의사소통 교육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들 간의 관계 그리고 병동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새로 오픈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병원과 간호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개인적, 조직적 요인을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영향력 있는 간호사와 각 병동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적 연구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다른 특성을 갖는 다른 병동과 비교하여 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병동의 과, 간호사의 수, 평균 연령, 평균 경력, 병동의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바탕으로 재현을 하자면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한 병동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어떠한 구조에서 간호 업무 성과가 더 높은지를 확인하기를 제언합니다. 또한 일반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제언합니다. 이를 끝으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2명의 교육간호사가 있습니다. 우경아 간호사 선생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보직자, 간호사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성원과 그리고 교육간호사와 해서 그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고 개개인의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간호 현장에서는 이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간호사는 그 조직의 변화를 유도를 하고 간호 업무와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